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재책 부동산 분쟁의 쟁점 2판 104쪽에 나오는 세무서의 확정일자 날인 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보통 받으라고 하죠.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 주택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상가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겠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거예요.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일단 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는 확정일자를 저렇게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9억 원까지만 배당이 가능해요. 경매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보호를 안 해주겠다는 거죠. 9억 원을 초과하는 분들도 보호를 해주는 규정이 몇몇 있는데 뭐 권리금 회수기 요청권이라든가 뭐 상가 3회분 이상 연체됐을 때 해지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빼고는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서울 기준으로 9억 이하만 보장이 되고 확정일자도 마찬가지로 9억 이하의 임차인, 환산보증금 서울 같은 경우에 9억 이하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고 9억 초과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도 순위에 따른 배당을 못 받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확정일자 날인을 거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을 예를 들었을 때 환산보증금 9억 원 초과하는데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하니까 확정일자 날인해 줄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무서가 그런 세무서가 종종 있다. 제가 상담 사례인데 그런데 이게 환산보증금 9억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웬만하면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게 좋겠죠. 배당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경매에 넘어갈 때 배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미리 판단해서 확정일자를 찍어주고 안 찍어주고 이걸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세무서에 구상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 판단한 거라면 세무서가. 자, 그렇다면은 환산보증금 9억 이 기준이 명확하게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써놓은 건데 수원지방법원 그 항소심에서 부가세는 제외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과거에 이제 법무부 유권 해석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환산보증금을 계산한다. 자, 이래서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매한 경우에 세무서에서 법무부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안 찍어주고 뭐 이런 것 그런 건데 웬만하면 찍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예요.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3억 원이다. 그 다음에 월세가 600만 원이다. 이러면은 월세에 100을 곱하거든요. 그러면은 6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6억 원이 됩니다. 여기다가 보증금을 더해요. 보증금 3억 원 더하면 9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순위 배당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월세 600만 원이라고 했죠. 근데 부가세가 별도예요. 그럼 660만 원이 되고 100을 곱하면은 6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6억 6천만 원 더하기 3억 원을 하면 9억 6천만 원이 돼서 환산보증금 9억 초과가 돼버리죠. 따라서 부가세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임차인이 이게 완전 결정이 납니다. 자, 그런데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부가세를 빼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가세를 빼야죠. 그래야지 보호되는 임차인이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차임 곱하기 100을 해서 거기다 보증금을 더하는 건데 부가세는 차임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임대인이 부가세를 대신 걷어가지고 국가에 납입하면 나중에 이제 임차인이 환급을 받잖아요, 보통.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는 빼는 게 맞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사안,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안에서 세무서가 이렇게 확정일자 날인 거부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로 글을 쓴 거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사례들이 들어오면 물어봅니다. 어떤 데는 거부를 하시고 어떤 데는 문제없이 찍어주시고 확정일자를.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판례들을 보면 이 환산보증금 계산할 때 이
이렇게 명확한 쟁점이 되지 않았을 때 그냥 판사님들이 그냥 계산을 해버려요. 근데 부가세 곱하기 100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9억 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면 명확하게 고민해서 판단을 하실 텐데 그러지 않은 것들이 제가 가끔 보여서 그 내용도 제 책에 써놨어요. 대법원 판결 중에 환산보증금 계산할 때 부가세를 집어넣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원지방법원 2008라 27056은 정면으로 그 환산보증금 계산법을 다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타당하지 않나. 이 정면으로 그 환산보증금 계산법을 다룬 대법원 판례는 아직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무서의 확정일자 날인 거부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